30일까지 수도권 지역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최대 300mm 이상의 물폭탄을 예보했는데요. 하천 주변 산책로나 지하 차도는 위험하니 이용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무섭게 치솟는 물가로 소비자는 물론 자영업자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리면서 숨통이 트이나 했지만 물가 상승에 또 다른 고비를 맞았습니다. 일 년 새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량이 4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공공자전거 따릉이 3,000대를 신규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기상청이 28일부터 30일 사이 수도권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지난 28일 지역에서는 강풍과 비로 인한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29일 밤에는 더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양천구 목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 지난 28일 비와 함께 강풍이 불면서 아파트 15층 외벽 일부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요. 현재는 혹시 모를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이렇게 외벽이 떨어졌던 출입구의 통행을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이날 은평구 증산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비로 인해 조경용 바위가 무너져 내리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30일까지 수도권에 최대 300mm의 집중호우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이번 강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야행성과 국지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지적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면서 지역별로 강수 편차가 클 것이고 낮 시간보다는 밤 시간대에 비가 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밤 시간대 집중적으로 내리는 만큼 사전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물길이 막히지 않도록 집 주변 배수구를 미리 점검하고 단독주택에서는 대문에 물막이판을 설치해 물이 들이치는 걸 예방하는 게 좋습니다. 하천 주변에 세워둔 차량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 주차하고 부득이 외출할 때에는 공사장 근처에 접근을 삼가해야 합니다. 장마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119나 지자체 민원상담실 120번 등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저지대 침수 예방을 위해서 주민들과의 그 협업 관계를 좀 설치하고 24시간 재난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집중호우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양천구와 은평구는 집중호우 시 불광천과 안양천 수위가 빠르게 높아질 수 있다며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코로나19 장기화로 요식업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상당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숨통이 트이나 했는데 이번에는 역대급 물가 상승에 또 다른 고비를 맞았습니다. 안수미 기자입니다. 최근 문을 연 반찬 가게입니다. 무섭게 오른 식재료 가격을 고스란히 체감하고 있습니다. 반찬을 만들 때 자주 사용하는 계란 한 판이 8,000원. 1년 전 가격의 2배 수준입니다. 돼지고기와 소고기 등 다른 재료값도 30% 이상 올랐습니다. 인건비와 유류비 등 고정 지출 역시 버겁게 늘어난 상황. 하지만 수지 타산을 맞추자고 음식 가격을 올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식자재도 오르고 동시에 거래처 상황들도 다 같이 오르니까 전체적으로 오르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소비자들한테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동네 장사였는데 금액을 1,000원만 올려도 사실 되게 거부감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심스럽고. 실제 식료품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면 지난달 110일을 넘겨 최근 1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020년보다 식료품 물가가 11% 올랐다는 뜻입니다. 식재료를 비롯한 물가 상승은 음식값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외식 물가 증가율도 큰 폭으로 높아졌습니다. 지난달 외식 물가는 1년 전보다 7.4% 증가했습니다. 24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물가 상승은 이어질 것이란 예측이 나옵니다. 대외 여건 악화 등으로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투자 부진 및 수출 회복세 약화 등 경기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글로벌 인플레 압력이 지속 확대되는 가운데 미국의 큰 폭 금리 인상 등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본격 가속화, 공급망 차질 지속 등으로 코로나19에 이어 역대급 물가 상승까지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서울시가 연말까지 공공자전거 따릉이 3,000대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도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 상반기 따릉이 이용량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0%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이에 서울시는 12월까지 따릉이 3,000대를 신규로 도입하고 노후 자전거 3,000대는 새 것으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따릉이 대여소는 올 연말까지 250곳이 추가로 설치됩니다. 민선 8기 은평구청장 취임식이 오는 1일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은평구는 김미경 은평구청장 취임식이 오는 1일 오후 5시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구청장은 이날 취임식에 앞서 저소득 어르신 집을 방문해 반찬과 이불 등 생필품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양천구가 다음 달 1일 오후 3시에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민선 8기 이기재 양천구청장 취임식을 개최합니다. 취임식은 양천 어린이 합창단 국악 공연을 시작으로 취임 선서와 취임사, 축사 등으로 진행되는데요. 이날 이기재 당선인은 민선 8기 구정 운영 비전과 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원숭이 두창의 확진자가 국내에서도 발생하면서 감염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가톨릭 의대 백순영 명예교수 전화 연결해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먼저 원숭이 두창, 일반 두창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예, 사람의 두창인 천연두는 그 숙주가 사람뿐이지만 동물의 경우는 원숭이 두창, 소의 우두, 양의 아구창 등 인수 공통 전염병입니다. 올서폭스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전염병으로 유전체는 DNA로 되어 있어 코로나19처럼 변이가 자주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1958년 덴마크의 실험실에서 원숭이 감염이 처음 확인되었고 1970년에는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사람 감염이 처음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중앙아프리카, 서아프리카의 풍토병으로 정착하였는데 감염 경로는 원숭이도 있지만 대부분 쥐와 같은 설치류가 중간 숙주동물이었고 사람 간의 전파는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진 상황인데요. 치명률의 경우는 중앙아프리카의 경우는 10%, 서아프리카의 경우는 1% 정도이지만 이 원인은 바이러스의 독성이라기보다는 의료체제의 미비가 더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서아프리카의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데 5월 7일 비풍토병 지역인 영국에서 1,000 환자가 보고된 이후에 7주 만에 52개국 3,600명이 확진되었고 사망자도 1명 발생하였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부작용이 덜하고 예방 효과가 인정된 3세대 백신 또 치료제를 조속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3세대 백신을 일반인 모두를 대상으로 접종해야 하는 걸까요? 사실 이 원숭이 두창의 효과가 인정되어 승인된 백신은 한 가지입니다. 덴마크의 바바리안 노르딕이 상용화한 진네오스라는 이 3세대 백신으로 미국에서 2019년 원숭이 두창 예방 목적으로 또는 치료 목적으로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백신의 경우 접촉 후 4일 이내에 접종을 받으면 증상 발현을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확산을 예방시켜 줄 수 있는데요. 이런 개념에서 이 포위 접종이라는 즉 링 백시네이션이라고 해서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전원에게 이 3세대 두창 백신을 접종하면은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확산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3세대 백신은 2세대 백신과 달리 피하 주사가 가능하고 인체에서 증식하지 않고 부작용 사례도 적어서 이 방역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일부 유럽 국가들에서는 남성 동성애자, 양성애자에 있어서도 예방 목적으로 선제적으로 접종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이 원숭이 두창 감염 예방법에 대해서 짚어주실까요? 예, 코로나19 같은 이런 비말 감염은 아니지만 가족 등 동거인의 경우는 장시간 밀접 접촉을 할 경우
호흡기 큰 비말로 감염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같은 공간에 있는 정도로 감염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예방을 위해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정도로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주된 감염 경로로는 피부 병번으로부터 나오는 바이러스가 피부의 상처 또는 점막을 통하여 전파되므로 사람과의 밀접한 접촉을 피하고 또 이 환자가 사용하는 의류, 침구, 수건 등에 의한 간접 접촉 경로를 피하기 위해서는 손 씻기가 감염 예방에 제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여행 같은 경우에 있어서 야생동물의 접촉을 피하고 또 섭취를 피한다면은 사실은 일반적인 접촉만으로는 감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방이 충분히 가능한 질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대 의대 백순영 명예교수였습니다. 여름철에는 습하고 더운 날씨 때문에 음식물이 상하기 쉬운데요. 양천구가 다음 달 9일까지 식품 제조가공업과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 업소 80곳을 대상으로 식품 안전과 위생관리 전반에 대해서 점검합니다.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사용하거나 조리 행위, 또 조리자 개인 위생관리, 식품 표시 기준 준수 여부 등입니다. 양천구는 점검 결과 부적합한 업체에 즉각적인 시정 명령을 내리고 확인서를 받아 행정처분 자료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 현장 확인 과정에서 휴업 폐업을 한 업체에 대해서는 직권 폐쇄, 잦은 폐업 등 행정 지도할 예정입니다. 오늘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